심리학자 타라 브렉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낡은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패턴에 갇혀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낡은 패턴에서 변하려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실천할수록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강해지고 단련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나 행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뇌는 그것들과 연결된 뉴런을 발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 즉 생각, 기분, 행동들은 점점 약해지고 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신경 가지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생각과 행동을 걷어내고 우리가 변화하는 데 필요한 행동과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경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몸에 밴 패턴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면 우리 자신이나 타인 모두 당면한 상황에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멈추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대응할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도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요. 자극과 대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 우리는 대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멈춤으로써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과 감정에 휩쓸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잠시 멈춘 후 내가 아닌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직면한 상황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기술인데요. 마음챙김의 핵심은 우리가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반응해서 대응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며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실수해서 배우고 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수치심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수치심은 형편없다고 느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서 힘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없게 만듭니다. 즉 우리 뇌에서 수치심은 투쟁, 도피, 경직과 같은 생존 반응에 사로잡히게 해 뇌의 학습센터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결국 제가 올렸던 앞전 영상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전환법에서 설명한 성과 증명 마인드셋과 학습 마인드셋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존감은 자기 가치를 입증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하지만 자기 자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존감은 본래 불안정해서 최근의 성패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땐 우리를 지원하지만 일이 틀어져서 정말 지원이 필요할 땐 등을 돌리는 친구와 같습니다. 자존감은 또 자기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를 유발합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 나은가 아니면 못한가, 이러한 비교는 협력을 약화시키고 누군가가 승리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말이죠. 즉 자존감은 자기 자비에 비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챙김을 연습하면서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무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의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샤오나 샤피로의 마음챙김이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